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구와 절 그리고 단문, 중문, 복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와 절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구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으면 절,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으면 구라고 한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이라는 거, close인데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것은 구라고 한다 이 말이죠. 거기 보니까 구가 나 있죠. 구가 있고 절이 있는데 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말해볼까요? 구는 무엇이죠?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것. 그죠? 이 구에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예요. 이거를 뭐 외우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말 그대로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명사구는 뭐냐면 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것. 그럼 형용사구는 뭐겠어요?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근데 마지막 남은 부사구는 뭐겠어요? 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명사구는 구가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명사 역할은 뭔가?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나온 명사구는 뭐다?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명사 역할을 하는데 그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어이다. 됐죠? 거기 보니까 to tell a lie is bad. 동사 앞에서 끊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is 앞에서 끊으면 돼요. 그럼 to tell a lie가 주부예요. 주부인데 to tell a lie의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구죠. 군데 누구의 역할을 해요?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명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명사 역할을 하는 건 명사구다. 명사 역할은 다시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이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장 같이 볼까요? I don't know what to do 나왔어요. 그래서 what to do를 밑줄 쳐보면 되겠죠? I는 주어, don't know는 동사. 그 what to do는 뭐예요? 목적어이지요. 목적어이니까 what to do로 보니까는 뭐가 없어요? 동사 do는 있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구라고 한다. 근데 목적어니까 누구 역할이에요? 명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명사구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형용사구 볼까요? 형용사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그럼 형용사 역할은 뭐예요? 형용사 역할은 그냥 이렇게 쉽게 제 이야기 들으면 돼요. 형용사 역할은 수보 하면 돼요. 수보 해볼까요? 수보. 수보는 무슨 말이에요? 수는 수식, 보는 보충 설명.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형용사 역할이라는 것은 수보인데 수보는 뭐냐? 수식하거나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이거를 형용사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Look at the bird singing in the tree 나왔죠. 봐라 새를. 새를 근데 누가 꾸며주고 있죠? Singing in the tree. 나무에서 노래하는 새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주어 동사는 없는데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꾸며주는 건 형용사 역할이죠. 그러니까 형용사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부사구예요. 부사구. 부사구는 부사 역할 생각나죠? 부사 역할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뭐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것. 이게 부사구라고 했죠. Put your bag on the desk 나왔죠. 그죠? 넣으세요. 당신의 가방을 어디에? On the desk. 책상 위에 두세요. 이 말이 되겠죠. 당신의 가방을 책상 위에 두세요. 그래서 이거는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 부사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밑에 나오는 to tell the truth는 거 콤마 있잖아요. 콤마를 이렇게 끊어놓고 있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예요. to tell the truth 하면 뭐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진실을 말하면 이런 말이죠. 그는 나쁜 남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사구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은 좀 복잡하고 또 중요해요. 그리고 절을 잘 이해해야지 좀 수준 높은 문법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절은 쉽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주어 동사가 있는 건 다 절이에요. 요거는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절을 분류하는 게 이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절도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똑같아요. 해보겠습니다. 명사절, 그다음 형용사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절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공부 잘 해서 절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명사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명사절. 절이 문장 속에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구랑. 다시요. 명사절은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 것. 그럼 형용사절은 뭐겠어요?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것. 그쵸? 부사절은 절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 여기까지 잘 따라왔죠? 그럼 명사절 같이 볼게요. 절이 명사 역할을 하는데 명사 역할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뭐죠?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거기 보겠습니다. What I want is some money 나왔죠. is 앞에서 끊으면 되겠어요. 그럼 what I want가 이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에요. 근데 무슨 절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약간의 돈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어로 쓰였으니까 이 명사절이라는 거. 이해되죠? 다음 I think that you are a genius 나왔어요. I가 주어, think가 동사. 그다음 that을 동그라미 치고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배워요. 종속 접속사 되게 중요합니다. that부터 쭉 치세요. genius까지. 그 that 뒤에도 뭐가 있어요? you가 주어, a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I think도 주어 동사, that이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왔죠. 이런 걸 복문이라고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that부터는 뭐야? 이게 절인데 목적어 역할을 하잖아요. 나는 생각해 네가 천재라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 명사절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요 거기 명사절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사절에 뭐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정리를 한번 하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명사절이 거기 뭐가 있냐면 적어보세요. 첫 번째 대절이라고 그래요. 대절. 두 번째 if절. 세 번째 웨더절. 그다음 네 번째가 의문사절이 있어요. 의문사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관계대명사 왓절. 그래서 영어에서 명사절하면 다섯 가지가 있다. 꼭 기억하세요. 다섯 가지 다시요. 1. 대절. 그다음 if절, 웨더절, 그다음 의문사절,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왓절. 다섯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영작할 때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형용사절이에요. 형용사절은 오히려 좀 찾기 쉬워요. 절이 명사를 꾸며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뭐죠? 거기 형용사절은 써놓으세요. 관계사절이라고 해요. 관계사절. 관계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관계대명사절, 그다음 관계부사절.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절이다. 거기 예문 보니까 This is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나왔죠. which부터 yesterday까지 가로를 묶어서 화살표 어디로? the book을 꾸며주세요. 보통 이걸 선행사라고 배웠죠. the book이라는 명사를 누가요? which 이하가 꾸며주고 있죠. 근데 which 이하가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절이잖아요. 근데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이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부사절 같이 보겠습니다.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 역할 다시 정리해 볼까요? 부사 역할은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걸 부사 역할이라고 했는데 부사가 내용상으로는 뭘 나타내요? 시간, 장소, 횟수, 정도, 강도 뭐 이런 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그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가 쓰이냐에 따라서 거기 제가 그 표시하는데 한번 보세요. 장소, 시간, 이유, 목적, 양보, 조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부사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꼭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부사절 앞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더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부사절, 그 다음에 장소 부사절, 그 다음에 이유 부사절, 그 다음 목적 부사절, 그 다음에 조건 부사절 했나요? 이렇게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절을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when I was young. 그리고 여러분 부사절에서 중요한 건 콤마를 뒤에 찍는다는 거예요. 그죠? when I was young. I was 주어 동사가 있죠? when 뭐뭐 할 때니까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은 여러분 영작할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죠. when I was young. when I was 5 내가 5살 때, when I was 20 내가 20살 때 이렇게 굉장히 내가 영작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내가 어렸을 때 I used to go fishing. 나는 낚시를 가곤 했다 했는데 이 when I was young 내가 뭐 할 때 시간 부사절이 되겠죠.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이죠. 이 if를 조건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He works hard so that he may succeed.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So that 구문 나왔죠. So that may 이거를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부사절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영작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양보라는 게 있죠. 양보하면은 우리말로는 뭐를 이렇게 주는 것 대신 내가 취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다른 누구에게 주는 걸 양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양보는 그거 좀 다르죠.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일지라도 이런 거를 양보 표현이라고 해요. So we went out although it was raining. 우리는 나갔습니다. 외출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비가 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양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절 그리고 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구는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것, 절은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이다. 절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구에도 세 가지가 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다. 근데 뭐 구보다는 절이 훨씬 중요해서 절을 꼭 알아야 된다. 영작에서는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절은 전부 몇 가지가 있어서 5개였나요? 한번 명사절 같이 해볼까요? 종속 접속사 대절, if절, whether절, 의문 대명사절,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관계 대명사 what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형용사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관계 대명사절, 관계 부사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 부사절은 접속사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시간 부사절, 그다음 장소 부사절, 이유 부사절, 조건 부사절, 목적 부사절, 그다음 양보 부사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거기 밑에 기초확인학습 8번부터 13번까지 있나요?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이 시간에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 10번은 뭐 구를 구별하는 거고 11, 12, 13번은 절을 구별하는 거죠. 8번 한번 볼까요? 8번에 보니까 to say goodbye의 밑줄이 있죠.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it이 있죠. it이 뭐예요? 가짜 목적어가 되겠죠. 그럼 to say goodbye는 진짜 목적어예요. 그리고 그녀는 found는 오형식이니까 생각하다, 알게 되다.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것이 어렵다는 것. difficult는 목적어인, 가짜 목적어인 it을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그러니까 오형식이에요. 그리고 to say goodbye가 진짜 목적어니까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 역할이죠. 명사 역할하는 거 명사구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9번은 after the interval 나왔어요. 그죠? 휴식 시간 후에. 근데 여기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부사구죠. 부사구. 이때 after는 그럼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전치사죠. 그러니까 after라는 단어는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도 쓰인다. 그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접속사가 되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전치사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죠. 휴식 시간 후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부사고 그 다음에 11번, 12번,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저희 중요하니까 11, 12, 13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1번 한번 같이 해볼까요? 11번 뭐가 있어요? even though 동그라미 쳐야지. even though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양보 부사절.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놀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2번 볼까요? 12번은 금방 보이네요. 뭐가 왜? which 동그라미 쳐야죠. which는 뭐예요? 관계 대명사이죠. which are usually go running이 앞에는 파악을 꾸며주니까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형용사절이 되겠죠. 13번 볼까요? I didn't know what I should do next. I는 주어, didn't know는 동사. What I should do next는 뭐예요? 절이죠, 절. 이게 무슨 절이에요? 나는 알지 못했다.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했으니까 명사절이 되겠죠. 명사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사절 5가지 생각나세요? 종속 접속사 대절, 그 다음에 if절, whether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5개. 명사절 5개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 2개죠.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절. 그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사절은 시간부사절, 그 다음에 조건부사절, 장소부사절, 이유부사절, 양보부사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에 왔어요. 마지막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단문, 중문, 복문인데 간단하지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의 문장을 분류하면 단문, 중문, 복문. 우리말로 하면 단문은 간단한 문장, 중문은 중간 문장, 복문은 복잡한 문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단문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하나인 것을 단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중문은 뭘까요? 중문은 주어 동사가 2개이고 접속사가 있는데 접속사에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어에. 등위 접속사랑 종속 접속사가 있는데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거를 중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복문은 뭐겠어요?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거죠. 그럼 우리가 접속사를 뭐 미리 땡겨서 공부해 보면 접속사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를 연결하는 거고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주종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등위 접속사에는 6개가 있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and, but, for, or, so, yet 이렇게 6개예요. 다시요. 등위 접속사 and, but, for, or, so, yet 이렇게 6개. 알겠죠? 저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면 중문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런 등위 접속사 여러분 영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이렇게 한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I am a student. 한국 학생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nd I go to school.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and를 이렇게 등위 접속사인데 이렇게 문장 앞에 쓰잖아요. 잘못된 문장이에요. 이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뭐랑 같이 콤마랑 같이 써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른 문법이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작할 때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영작할 때 꼭 신경 쓰세요. 등위 접속사는 반드시 콤마 뒤에 이렇게 쓴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요. and, but, for, or, so, yet. 그 책에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걸 우리가 중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복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니까 단문 뭐 이런 거 중문 이런 거는 가급적 쓰지 않고 주로 복문을 써야 되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회화체에서는 단문 중문을 많이 쓰지만 영작할 때는 이렇게 복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복문을 잘 알아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문은 그럼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 동사가 뭐로 연결되어 있다?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사실 종속 접속사 많이 배웠어요. 뭐 배웠어요? that 배웠고, 그다음 when, because, if 이런 것들 배웠죠. 이런 게 다 종속 접속사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문장을 한번 볼까요?
단문부터 볼까요? 1번. James never eat breakfast. 제임스 주어 eats 동사, 주어 동사 하나죠. 이런 걸 단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보니까 콤마 밭 나왔죠. 이렇게 그죠? 콤마 밭 이렇게 등위 접속사가 있는 거를 중문이라고 한다. 그 다음 복문 볼까요? I suggest that that 동그라미 that을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주어 동사가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거를 복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고 또 영작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모르면 안 되는 것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쭉 한번 정리해보고 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첫 강의, 첫째 주 강의 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팔품사에 대해서 공부했죠? 뭐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 동사.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동사다, 동사. 동사가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다음 문장의 성분, 주요소와 종요소가 있다. 주요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종요소는 수식어가 있다. 그리고 구화절에 대해서 배웠죠?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의 관계가 없는 걸 구라고 한다. 그죠? 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절에도 세 가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다. 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영작에서는 절이 중요하다. 절. 절 중에서 명사절은 5개가 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대절, if절, whether절, 의문사절, 관계대명사, what절. 관계대명사는 조심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고 나머지 관계대명사는 전부 뭐예요? 형용사절을 이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명사절 해봤고 이번에 형용사절. 형용사절은 2가지가 있다. 뭐와 뭐? 관계사절과 관계부사절이 있다. 그 다음에 부사절은 접속사에 따라서 시간부사절, 이유부사절, 조건부사절, 양보부사절, 장소부사절, 목적부사절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 따라서 단문, 중문, 복문이 있는데 단문은 주어 동사가 1개인 거, 중문은 주어 동사가 2개인데 연결한 게 뭐예요? 연결하는 게 등위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6개다. and, but, for, or, so, yet. 그래서 이 등위 접속사가 문두에 오도록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이다. 가능하면 등위 접속사는 문장, 주어 동사 뒤에 콤마와 함께 쓰는 것이 올바른 영작 방법이다. 그 다음에 복문인데 우리가 영작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쓰게 되는 것은 주로 복문들이다. 복문은 주어 동사가 뭐로요? 종속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다. 종속 접속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that.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when, because 뭐 이런 뭐 나머지 접속사가 전부 다 종속 접속사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영문법의 기초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거기 보면은 20페이지에 보면 20페이지 보이시죠? 20페이지에 여기 개념 정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는 걸 좀 과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 5번까지 있죠. 그죠? 1, 2, 3, 4, 5번. 옆에 있는 건 필요 없고 1, 2, 3, 4, 5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의 문제 중에서 거기 큰 3번하고 큰 4번, 큰 3번, 큰 4번 요거를 좀 여러분이 과제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제로 해서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여러분 수업 들었나 안 들었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20페이지의 왼편에 있는 1, 2, 3, 4, 5 그리고 21페이지에서 3번과 4번을 여러분이 직접 과제를 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첫 주 영작문 강의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주차부터는 제 교재가 아니라 우리가 주교재를 선택한 교재를 가지고 실제로 문법도 배우고 또 영작을 해보는
수업을 직접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제가 여러분 쉽게 여러분 가르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또 제가 사실 여러분 실력을 미리 좀 알면은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할 텐데 사전에 여러분을 만나서 뭐 평가하고 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첫 수업 말고요, 두 번째 수업 그리고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면서 한 세 번째 수업까지 하면은 이게 뭐 난이도가 어떤지 여러분이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좀 더 뭐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 좋겠다, 아니면 좀 더 빨라도 되겠다, 내용이 뭐 어렵지 않다, 쉽다, 더 많은 내용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여러분의 그 요구에 맞춰서 수업의 속도라든지 내용이나 과제들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주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함께 공부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목표하는 데 도달해서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이루는데 이 영어라는 과목, 특히 영장문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저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주 은혜롭고 감사한 그리고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